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과 또한 중국 증시 모두 다 급락을 했었죠. 그 영향, 안 좋은 재료를 오늘 모두 코스피가 받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하향 조정에 대한 재료는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도 분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뉴욕장에서 다우가 13,900선 모두 다 이탈한 것 역시나 오늘 우리 장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25포인트 정도 떨어진 1682포인트 정도로 유지가 그나마 낙폭의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코스피는 25포인트 떨어진 1682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6포인트 하락한 481포인트입니다. 오늘 코스피가요, 1678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1700선이 완전히 붕괴가 된 상황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0포인트 낙폭에서 그래도 뭐 한 5, 6포인트 정도 조금 회복한 셈이긴 한데 오늘 외국인들이 세게 팔죠. 거의 한 800억 정도 가까이 팔고 있고 선물도 1600개 이상이나 팔고 있습니다. 그나마 프로그램 쪽에서 한 800억 정도 유비되고 있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모습. 코스닥도 470선에서 그래도 480선 초반까지는 조금 올라와줬습니다.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 쪽을 보시면요. 자,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보험 쪽도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81포인트 정도인데 업종별로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업종은 2.3% 평균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모두 다 2, 3%씩 내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급하게. 은행주들도 오늘 평균적으로 2% 하락. 철강금속 쪽도요. 오늘 포스코가 2%또 추가로 빠지면서 46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습니다. 역시 고려아연도 오늘 3%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주라는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철강금속 어제여서 오늘도 좋지 못합니다. IT 쪽 보면요. 미국 쪽에서 뉴욕 3대 지수 중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었고 기술주에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IT도 안 좋게 출발했고 현재도 역시 하락폭이 적지 않은데요. 무조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끌어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 급락을 하면서 77만 원대 초반 주당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나 급락을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그나마 견주하고 삼성전기가 그나마 견주하죠. 오늘 같은 장에서 아주 미미하게 주당 500원밖에 안 빠지고 있습니다. 15만 1,500원이네요. LG전자는 계속 지금 바닥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네요. 9만 2천 원도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LS 산전도 2%나 급락하고 있고요. 우리 LG 디스플레이도 2% 급락. 하이닉스까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막 2만 5천 원도 깨졌습니다. 오늘 금융섹터 모두 다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은 증권대로 또 많이 오른 보험은 보험대로 은행주도 은행주대로 뉴욕 증시 따라서 모두 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운수 창고 쪽을 한번 보면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은 9,820원인데요. 아침 장 중에는 만선도 잠깐 터치를 만원까지 주당 터치를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계속해서 또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아시아나 주가입니다. 자, 그리고 화학 쪽을 한번 볼까요? 네, 화학은 역시 대만과 중국의 그 양안 간의 FTA에 따른 우리 섹터에 따른 피해가 우려가 되면서 역시 화학 쪽 분위기도 또 안 좋습니다. LG 생활건강이 그러나 0.58% 주당 2,000원 오히려 오르면서 34만 5천원. 역시 오르는 종목들은 역시 따로 있고 지수가 많이 이렇게 급락하더라도 종목 전체가 다 빠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LG화학이 한 1.5%가량 그리고 OCI도 오늘 한 1%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 주제는 알아보러 갈 텐데요.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세는 그래도 깨지지 않았다. 지그재그식 기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어떤 큰 폭의 개파락. 오늘 출발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는 우리나라 그 속담이 있죠. 네. 지금의 주식시장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번 구실을 찾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미 그 구실은 마련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자, 금주 초 월요일까지는 따뜻한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러나 어제 오후장부터는 이제 차디찬 북서풍의 한랭전선이 형성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무려 50포인트에 가까운 급락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이제 단기 반등이 들어올 것이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추세라는 것이 그쵸 한번 상승 기조가로 접어들면 웬만한 악재도 끄떡없이 계속 상승을 지속하죠. 하지만 추세가 한번 꺾이면은 오히려 이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가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하락의 폭은 의외로 큽니다. 또 빠져야 될 종목이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조정을 예상했는데 조정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상승 탄력들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해외 증시가 너무나 나쁩니다. 사실 금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증시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강세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조정받을 때 해외 증시가 반등을 준다면 국내 증시의 하락폭도 축소될 것이며 그 하락 기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짧아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해외 증시가 오히려 반등할 시점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굉장히 그렇죠. 조정의 가능성이 더욱더 짙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악재로 나왔던 중국의 올 하반기에 대한 경제 전망이 굉장히 낮춰졌죠. 특히 경기 선행지수는 예상치는 1.7%였는데 0.3%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뭔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갈 수도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멀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이런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그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내포되고 있는 정부의 어떤 발표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그런 악재의 여파 그리고 미국에서 WD 무료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폭락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리고 유럽 증시, 유럽 경제의 여전히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도 제가 단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단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만 제 성격상 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미 추세는 단기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틀 연속 급락을 했다 하여 매수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도 단기 반등을 노린 단기 매수도 두 번의 갭 하락이 발생해야지만 단기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한 것은 어제 하락한 것은 갭 하락이 아니고요. 오늘 처음으로의 갭 하락입니다. 그러면 내일장 이후에 두 번의 갭 하락이 연속해서 나와야지만 그나마 단기적으로라도 여러분께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은 철저하게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적다면 주식 편입 비중이 크다면은 여전히 오늘도 반등을 준다면 비중 축소 전략입니다. 특히 오늘은 단기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죠? 단순한 월말이 아니라 상반기물을 마무리 짓는 날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반기 결산 수익률 게임으로 인해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기관이 매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는 철저히 자제하자.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자 하는 전략으로 금일장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수급 동향, 기관과 외국인 동향 말씀드리기 앞서 현재의 시장 상황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밤새 안녕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을 분석해 보셨던 분들 아마 한숨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미국 시장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미국 시장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장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장이었습니다. 반등을 해줘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떴다가 밀리는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아침 시초가 개파락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약보합 수준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뜨다가 밀리는 모습으로 어제 마감이 됐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고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보합으로 출발하면서 시장이 지남에 따라 급락을 하는 그래서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직전 저점 이건 깨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757포인트가 직전 저점인데 이 저점 붕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저점은 이제 저점으로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또 쌍바닥을 찍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뉴욕발 악재가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중국 시장입니다. 자, 이 중국 친구들 참 대단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과거 상승할 때는 전 세계 시장이 하락해도 중국은 나홀로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볼까요? 언제냐면 지난해 연말이었죠. 네,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계 증시 상승 국면 속에서도 이 종목은 나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난 5월 중순의 저점 그리고 6월 초순의 저점에서 3중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지선 라인은 붕괴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 그냥 붕괴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네. 신작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중국 증시도 그렇죠.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매도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중 바닥 찍은 것이 다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다지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시장도 지난 한 달간에 걸쳐서 3중 바닥을 찍었던 이 물량이 다 저항선입니다. 이제는. 네. 이제 중국 투자자 하시는 분들 막 냉수도 넣고 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발 올라주라고 본전만 하면 팔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절대 시장은 그런 투자자들을 봐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은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외발 악재가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자, 지금 국내 시장이죠.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달간,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에 걸쳐서 펼쳐졌던 이 한 달간의 저항선 라인이 오늘을 빼고 어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렇죠? 네.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는데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상승 후의 기간 조정은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것을 조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어제 오후장은 제가 센TV에 서울경제TV에는 방송을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못 해드렸는데 네. 다른 W 모 방송에서는 어제 오후장 전략을 통해서 이거 단기 추세 이탈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도 어제는 반등을 해줘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왜? 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저점이 이게 몇 포인트냐면 1721포인트였습니다. 네. 예. 이 1721포인트가 붕괴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국내 시장도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해외 증시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아침 시가 개파락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만 친다면 단기 50포인트 급락입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반등은 주지 않겠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반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 이게 첫 번째 개파락, 두 번째 개파락을 해야지만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반등이 나옵니다. 지지선으로 본다면 1650에서 1670포인트 라인, 이 라인, 그러니까 1670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그나마 반등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낙폭을 줄이면서 더 상승을 한다. 이것은 오히려 매도의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국내 시장이 향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네. 그거 가장 궁금하죠? 네.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이것은 어제의 시초가 이 시초가입니다, 이거. 네. 이거 시초가. 이게 뭐냐면 1730포인트 라인입니다. 이거를 돌파해야지만 매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어렵죠? 그럼 밑으로 빠질 겁니다. 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틀 연속 개파락하는 투매가 발생한다면 단기 반등은 주겠습니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 반전하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가장 해피한 경우가 1650포인트로 전환해서 바닥을 한번 찍고 반등을 줬다가 또 한번 찍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을 지내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쌍바닥을 찍는다 하더라도 가장 해피한 경우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오히려 이것은 3중 바닥으로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1, 2주간은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 전략, 투매가 나올 때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한다고는 하지만 그 매수는 짧게 끊어치는 그렇죠?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고 한 2%에서 한 5% 이내에서만 수익을 남기고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선수들만의 장이 향후 1, 2주간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본인의 매매 실력, 투자 실력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이거 시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단기 매매 못 하십니다. 네. 그죠? 그 점심값 벌러 들어갔다가 기둥뿌리가 뽑히는, 지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벌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원금마저도 손실을 낳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주식 투자는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손해봤다 하더라도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본격적인 배팅 기계가 왔을 때 들어가서 손해본 걸 만회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와 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네. 초보자 투자자들은 내가 매수한 가격 이하로 빠지면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를 합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포기 투자자죠.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명심하시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최 앵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 언급해 주셨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띄워드리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화면이 확대가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만 좀 확대할 수 있나? 되시면 한번 확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면은 한번 잘 제가 설명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기관은 여전히 매수입니다. 뭐가 추측이 돼서? 연기금이 축이 돼서. 그래서 240억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792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앵커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8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선물 시장에서도 1,700개 이상, 1,800개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네. 이게 굉장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양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어제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반기 결사를 위한 장부가 현실화를 위한 장부가 수익을 위한 일시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증시의 흐름에 우리나라 국내 기관만 독보장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 지금은 추세적으로 이미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장은 철저하게 최소한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오늘 반기 결사를 이용해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든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을 줄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인다는 조건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라 하더라도 두 번의 갭 하락이 나온 다음에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은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목요일장 이후 금요일장에서나 다음 주 초에서나 한번 단기 매매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굉장히 많이 팔았지,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사실 좀 피해가는, 이 종목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순매수 리스트를 봐야 되나요? 오늘도 매도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도 종목은, 제가 방송을 한 2주를 마감을 하는 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여러분을 네. 찾아가니까 그때는 한번 매도 종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전일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역시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보죠. 외국인 투자가들 전입장에서 현대중공업, 롯데쇼핑, 제일모직, LG화학, 삼성생명을 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K케미칼, OCI, GS, 현대제철, 두산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업종 대표주를 매수한 건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난 월요일장, 그리고 지난주와 금주 월요일장까지의 특징과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뭐냐? 우량주를 매수하기는 하지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많이 이탈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는 포스코입니다. 3위는 현대차입니다. 네. 4위는 신한지주입니다. 5위가 뭐냐? 삼성생명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나마 매수한 것이 삼성생명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기는 하고는 있지만, 물론 급락장에서 이들은 매수하니까, 그러나 매도하는 종목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굉장히 이탈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제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는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매도 1위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도 상위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을 이제까지 2분기 실적이 엄청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인다고 하는 항공주들도 매도 상위에 오늘은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코스피 시장의 어제장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종합지수가 우리 이상무 말대로 꺾였다고 본다면 이제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네. 왜냐? 종합지수라는 게 평균이죠. 네. 평균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우량주든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같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락하다가 멈추는 시점에서만 개별 종목이 움직입니다. 상승 기조화에서는 대형주가 주도하고, 그죠? 하락장에서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빠집니다, 같이. 하락이 멈춰서 횡보하는 장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인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를 갈아탄다 하는 전략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전략이다. 빠지면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시장 전일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매 동향 살펴보죠.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SK컴즈, 소디프 신소재, 멜파스, 성우하이텍, 에이테크 솔루션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는 네오이즈 게임즈, 모드투어, AP시스템, 넷패스, CJ 홈쇼핑을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은 뭘까요? 새로운 종목이 눈에 띄고는 있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멜파스라든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은 AP시스템 이런 종목을 매수했지만 네. 그 매수 강도는 현격하게 낮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동안 그 매수로 관심을 가졌던 그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로. 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냐면 서울반도체거든요. 네. 2위는 셀트리온, 3위가 SK 브로드밴드, 4위가 소디프 신소재입니다. 네,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소디프 신소재, 4위 업체인 소디프 신소재를 매수했지만 나머지 종목을 빠지고 있다는 5위가 다음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어제장에서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이 이탈하는 조짐이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하락 기조에서 이들은 매수하니까요. 그러나 그 강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지난주까지 매수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소폭 매수하는 모습을 연기금을 좀 보였지만 그러나 오늘 장 이후에는 오늘이 반기 결산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스성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관의 매수세만 보고 매수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제가 굉장히 강조해드렸습니다. 물타기. 이거 평균 단가 낮추자고 하는 오늘의 매수. 더 이상 빠질 것이 없지 않느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식의 매매 패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밑에서 산다면 지수로는 거의 1650 정도 밑에는 내려와야 반등에 대한 그런 수익을 짧게나마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는 거는 1730 위나 아니면 기간으로는 한 1, 2주 정도 뒤 얘기하셨고요. 오늘은 일단 관심 가져보자 하는 종목은 없었다라는 거. 오후장 기관이 산다 하여 그 종목에 갈 것이다라는 거기에는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도 연거푸해 주셨네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더불어서 오늘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종목 얘기, 지수에 대한 분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수급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수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1680이 또 다시 하회가 됐네요. 1680 위로 쑥 올라온다라고 낙폭을 좀 빠르게 줄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몇 분 전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장 열린 지 약간 1시간 거의 가까이 돼갔는데 거의 1000억 가까이 아마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900억 조금 넘게 팔는데 선물을요. 이재광 상무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동반해서 팔고 있지만 2000
계약을 지금 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매도 분이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코스피는 1680, 코스닥은 480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각 추가적인 또한 특징주를 더 알아보러 갈 텐데 지수가 안 간다요. 전 종목이 안 가는 것은 아닐 텐데 오늘 같은 날 하필이면 분위기도 안 좋은데 또 상장하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 포함해서 특징주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한번 불러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상장하는 종목이 또 있다면서요. 흐름이 어떤지요?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태양광 업체 웅진에너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는 공모가 9,500원보다 높은 12,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13,8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증권은 웅진에너지가 설비 증설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은 연평균 60%, 영업이익은 26% 증가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웅진에너지는 2대 주주로 있는 글로벌 9위의 태양광 전지 생산업체 썬파워에 인곳 생산 물량 전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흘 연속 상승하며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시 45분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어제보다 1.45%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LIG투자증권은 아시아나항공이 비수기인 2, 4분기에 분기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9,000원에서 13,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아시아나항공 날아가고 있는 소식 들어봤고 상한가를 상장 첫날 또 보여주고 있는 웅진에너지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1680 어제 오늘 지금 현재까지 낙폭 포함하면은 한 이틀 새 5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의 이 하락이 또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앞서서 이재광 상무께서는 좀 조심하라. 절대 아닌 것 같다. 확인해야 될 시간과 사항들이 더 많다 얘기를 했는데요. 울고 싶었던 한국 증시는 맞지만 뺨을 너무 강하게 맞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리포트 통해서 오늘 같은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대처 방법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은 중국 증시 급락 여파로 조정을 겪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 올 들어 해외 증시 대비 상대 수익률이 높았던 부분이 기술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저가 매수기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올 들어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독일과 러시아, 우리나라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국내 증시가 다른 증시보다 선전하고 있는 점이 불안 심리를 일으켜 조정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리 증시의 상승이 펀더멘털과 기업 실적에 기반한 만큼 조정을 받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1600선 중후반에서 다시 주식을 살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 지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모멘텀 둔화가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투자증권은 지난해 4, 4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우리 증시의 박스권 장세 투자 대안으로 올 상반기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외국인 비중이 늘어났지만 주가 조정을 받은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증시가 선진 시장의 재정 긴축과 신흥 시장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빠른 실적 개선이 증시 하락 또한 방어하고 있어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유틸리티나 금속, 광물 업종은 주당 순이익 증가율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비중이 늘어났지만 주가는 조정을 받은 제약과 바이오, 건설 업종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에서 소외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KB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잘 들었고요. 지금 기술적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하나대투증권 리포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HTS 열어보시고 한숨 푹푹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상담 기회를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를 드리면요.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만 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진행되고요. 생방송 도중에 전문가에게 궁금하신 사항
뭐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6만, 예, 멜파스 신청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아유, 그러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멜파스 6만 얼마에 사셨다고요? 6만 7천 원. 6만 7천 원이요? 지금이 5만 2,600원 정도인데 비중이 많으십니까? 예, 40%이고요. 네, 40%. 멜파스 처음 샀을 때는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어떤 계기로 매집을 하게 되신 건지요, 매입을? 그때 당시에는 흐름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떨어지더니 아직 복구할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기다리고만 있거든요. 네, 복구가 또 됐는지도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4만 5천 원까지도 갔었는데 그래도 좀 회복한 것이 한 6만 원 찍고는 또 조금 힘없이 다시 흘러서 지금 5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한 이 정도에선 지지가 될 것도 같은데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말이죠. 그래요. 이래저래 불안하시다고 하시는데 멜파스라는 종목 비중도 적지 않으십니다. 상담 진행하죠. 네, 멜파스는 회사는 터치 센서 칩, 쉽게 말하면은, 최근에 터치 스크린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한 88%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왜 빠졌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터치, 센서 칩의 어떤 가격 하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안정화됐고요. 자, 앞으로는 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 종목은 조금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상승을 좀 기류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매수가가 지금 6만 7천 원 같으면은 좀 높죠. 네. 그러나 6만 7천 원까지 도달하려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 목표가를 한 7만 원 선에서 8만 원 선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물론 좀 요를 보려면은 한 3분기, 4분기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는 실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손실을 봤지만은 조금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은 기관들이 지금 뭐 조금씩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페다가 지금 어제 좀 매수를 들었는데요. 네.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를 하다가 조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지만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다리면 6만 원대 통과만 하면은 이 종목은 한 7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멜파스 지금 말이 나오는 게요. 멜파스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VIP 고객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휴대 전화를 많이 팔지 못해서 부진하면은 멜파스 2분기 실적도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우려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있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패널 있죠. 네. 대형 패널에 터치 칩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납품하고 있지만은 네. 이 종목은 앞으로 우리가 뭐 시장 주도주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네. 스마트폰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이폰을 또 능가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2분기 실적 우려가 지금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 휴대폰 연관해서 뭐 솔직히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일이긴 한데요. 그렇게 실적 부진하게까지 우리 정양환 전문가께서는 내다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매수가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6만 7천 원까지 오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고요. 7만 원 또 8만 원까지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멜파스라는 종목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멜파스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좀 이 부분은 더 물어보고 싶은데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더 물어보셔도 괜찮거든요.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아닙니다. 자세하게 잘 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멜파스 상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애띠시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상담 종목으로 멜파스를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지금 주시면요. 방금 들으셨듯이 그렇게 똑같이 상담이 진행이 되니까 전화만 거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네, 하이드로젠 파워요. 하이드로젠 파워요. 네. 얼마에 사셨나요?
그 뭐 회사는 잘 모르겠고, 예. 다른 사람이 사서 샀는데, 네. 470만 원에 50% 비중은 50%인데,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또 오늘도 하한가로 빠질 보여서 좀 걱정돼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어제도 한가였는데 맞습니까? 예. 예, 어제 오늘 그럼 연 이틀 한가 지금 그래도 한 500원대, 600원대 쪽에서 움직여주는 듯 싶어 한 500원, 450원 정도에서는 쭉 머물다가 갑자기 350원도 안 되게 됐네요. 그쵸? 지금 예. 매입 단가가 470원이라고 하셨는데 요 예. 6월 들어서 사신 거 맞습니까? 5월 31일 날 샀습니다. 아, 예, 5월 아주 말에 그때 예. 사시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어떤 분 얘기 듣고 기업은 잘 모르지만 샀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두 번이나 하니까 맞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고민에 빠지신 거군요. 예. 하이드로젠 파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아요, 네, 이슈가. 그 12, 전환사채죠. 네. 12를 돌아오는 만기일에 좀 갚지를 못해서 네. 그런 소식에 의해 미지급에 의해서 이 종목이 지금 하한가를 연 이틀씩 가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에서도 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어떤 좀 손실을 보고 있고요. 적자를 좀 보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최근에 지금 흐름에서 급등은 조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종목을 평소에 봤는데요. 급락이 이상하다. 예. 급등 이후의 몰이에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다가 갑자기 지금 점한가를 맞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종목은 내일도 점한가를 갈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접근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저가주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상급등이 일어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급등이라는 것은 뭔 재료가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회사 자체가 뭐 어떤 좋아서 아니면은 어떤 영업이익의 발생이 어떤 그 수익성이 어떤 개선이 돼서 이런 것 같으면은 종목이 올라가는 당연하지만은 네. 그것도 아닌데 종목이 좀 급등한다면은 뭔가 모르게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하한가를 맞으면서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이래서 급등몰이 이후에 계속적인 어떤 반복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에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조금씩 폈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점 하한가를 좀 맞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일단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일 만약에 점 하한가를 간다면은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하한가에 일단은 걸어 놓으시고 네. 만약에 오늘 하한가에서도 만약에 이 종목이 안 팔린다 이러면은 내일 오전에 바로 내려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호가창을 보니까 지금 한 250만 정도 쌓였는데요. 자, 250만 정도 뜨면 뭐 충분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또 움직인 종목이니까 사실은 오늘 오전 거래량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점 하한가를 맞게 되면은 조금 거래량이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내놓으시고 내일 만약에 동시효과에 한번 쉽게 말하면은 7시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그 전날 가격에 대해서 하니까 시간의 매매로 해서 일단은 매도를 걸어 놓으십시오. 네. 매도 걸어 놓으시면은 만약에 내일 오전에 팔린다면은 파시고 아니면은 내일 장중에 네. 장중에 일단은 하한가가 풀린다면은 흐름 보시면서 올라오는 거 보고 일단은 대량 물량 나오면 때리고 만약에 매수권이 많이 들으면은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십시오. 네, 그런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 종목은. 네. 자, 일단 뭐 내일 오전에, 그죠? 장 열리기 전에 그때 한번 매도를 한번 걸어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내일 오전에 오히려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 이 시간에 매수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면 또 다시 한번 전화하셔도 대답해 주실 거죠? 그런데 제가 매매 경험으로 봐서는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악재가 나온 종목들은요. 기술적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특히 500원대 이하 종목들은 네. 기술적 분석이 거의 뭐 안 먹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일 급하시면은 저 전화하셔서 네. 또 한번 또 상담을 받으시고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자, 예.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내일은 오늘 오후에 내놓으시고요. 내일 오전에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간의 매매로 그러니까 시간의 매도로 한번 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전날 종가로 매매가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이드로젠 파워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한가를 맞고 있어서 많이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나름대로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차트를 좀 접어두고 경험적으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대처하시는 법 그리고 내일 오전에 대처하시는 법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매도 걸었는데 못 팔았다 내지는 생각만큼 이렇게 시장이 잘 안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내일 이 시간쯤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해결이 됐으면 더 좋겠고요. 예. 예. 그래요. 하이드로젠 파워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아유,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시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10시 11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예, 1685까지 또 소폭 올라오긴 하네요. 그래도 뭐 어제 종가 대비 20포인트 이상 빠진 거고요. 외국인도 이제는 1100억 이상이나 팔고 있고, 선물을 1000계약 900억 정도 팔았을 때 2000계약 팔았는데요. 지금 1100억 정도 팔 때 3000계약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거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를 받아보죠. 두 번째 전화까지 저희가 받아봤고요. 세 번째 전화 연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 언제 사셨어요? 예전에 사신 건가요? 최근에 사신 건가요? 제가 이 방송을 자주 봤더라면 안 샀을 텐데, 네. 제가 초보자인 상황에서 몇 달 전에, 네. 증권사 추천을 해서 제가 55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55만 원 정도요? 예. 많이 사셨어요? 물량을요? 예, 제가 좀 빚을 내가지고, 네. 100% 샀습니다. 포스코를 100%. 예. 사실은 진짜 포스코가요, 55만 원 정도에서는 워낙 나름대로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55만 원 정도에서는 또 밑에서는 올라온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사실 거의 그 시점까지만 해도 먹혀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지금까지 패턴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면서 아마, 글쎄 그 누구도 쉽게는 얘기 못했던 바로 그 조금 애매한 그런 변곡점에 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요. 그죠? 지금 일단은 그 가격에 사셨고 지금 좀 손실이 크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상담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50만 원 찍었을 때 이 정도에서 조금은 물량 정리해볼까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좀 해봤는데요. 네. 좀 제가 이렇게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걸 좀 타이밍을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약간 또 손실난 걸 약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익숙치 않았던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포스코 지금 조금 사안이 중대하니만큼, 예, 해답을 좀 주시죠. 지금 55만 원 같으면은 손실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가 빠지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 이유는 지금, 중국발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포스코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어제 안 좋고, 어제는 조금 견조한 흐름 보였으나, 이 종목은 좀 빠졌어요. 근데 네. 오늘은 윗골을 달고 좀 빠졌는데, 사실은 기술적 분석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이탈하면서, 하방 쪽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힘이 좀 강한데요. 그러나 지금 좀 받쳐주고 있는 물량들이 보면은 외국인들 패고 있지만은 또 일부 또 외국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다 이래서. 그래서 이 종목은, 포스코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적인 어떤 그런 매매보다는, 예. 사실은 50만 원대에서 올라가면은 이 종목이 50만 원대 힘을 못하면은 사실 여기서 일부를 좀 비중을 축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축소를 못 하시고 계속적인, 가지고 계시는 거는, 네. 좀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팔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예. 자, 지금은 21 이동 평균선 이탈했지만은 100%에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 좋은데 빚도 내시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고 팔지 말고요. 예, 가지고 계시고 이 종목은요. 45만 원. 그러니까 45만 원짜리를 이탈하면은 일단은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45만 원 지지 보십시오. 일단은 45만 원 지지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45만 원 정도가 떨어지면은 바로 또 반발 매수 심리가 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반등 이후에 조금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의 어떤 단타 물량, 기관들의 단타 물량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45만 원 지지 보시고
45만 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비중 한 50% 정도 이상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 흐름 약세 흐름 일어나고 있지만은 자 내일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오늘보다는 약세 흐름보다는 조금 매수권이 좀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수권을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50만 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는 제가 팔아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안 팔면 후회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약세 흐름 보이겠지만은 45만 원대 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지금 팔 자리도 이미 50만 원 정도에서 팔았어야, 그러니까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놨어야 되는데 이미 놓쳤다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뭐 팔 자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셨고 다만 45만 원을 또 깨는지 안 깨는지 45만 원이 그래도 45만 원은 지켜지는지 이거 확인만 하라고 하시니까 만약 확인되면 그 다음번엔 다시 50만 원 정도를 기다리는 건가요? 만약에 45만 원 지지가 된다면은, 네.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난다면은,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기가 지금 조금 살아난다고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이 종목이 같이 좀 살아나는데요. 네. 철강주들의 흐름의 대체로 보면은 중국과 연관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가 또 살아난다면은 종목도 좀 살아나겠죠. 네. 근데 최근에 또 조선주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철강의 수요가 많은, 쉽게 말하면은, 자, 건설도 지금 좀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강의 수요가 많은 어떤 그런 종목들이 살아나면 같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경기가 지금 조금 세계 경기가 좀 더블집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원대 지지가 되면은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오니까 네. 여기서 저가에 대한 매수 심리가 들어오니까 이걸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나 뭐 45만 원 깨지면 그때 또 어떻게 될는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깨지길 바라겠습니다. 참 현대제철 차트하고 다르기도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요. 포스코만 좀 안 가서 안타까웠는데 좀 가는 듯 싶더니 현대제철보다 더 먼저 많이 꺾이는 포스코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45만 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지금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오늘 뭐 장 때문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이기도 한데 개파락으로 뚝 떨어져서 지금 46만 6천 원이니까요. 이런 분위기로 45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거부터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이탈이 되면 이탈된 대로 또 지지가 되면 지지가 된 대로 다시 한번 그 시점에 전화 주시면 아마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그 해결 방안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 미래 그 주가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없으니까요. 지금 어쨌든 기술적 분석으로는 45만 원 지지되는지 체크해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50만 원대 비중 못 줄인 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 분명 또 기회가 오겠죠. 예, 포스코 상담해드렸는데 뭐 더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네. 우리 제일이나 앵커님 방송을 참 몇 달 전부터 방송을 듣는데 네. 사기 전에 이 방송을 좀 먼저 자주 보고 들었더라면 좀 제가 이렇게 좀 경험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참 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예. 많이 잃었지만 또 이런 만큼 또 얻은 것도 있네요. 뭐 기다리면 뭐 될 수도 있지만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네. 참 어떤 증권사님의 애널리스트들께서 추천해 종목만이 네. 또 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참 이게 어렵네요. 어려운데 예. 뭐 이렇게 기다려야죠. 예. 마음은 참 많이 아파요. 네, 저도 좋은 그런 결과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또 기다리라고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중간자적인 역할밖에 안 하고요. 우리 정양한 시사님께서 지금 수고를 해주시는 거라서 저희 방송에 대해서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쭉 봐주시고 계시다니까 그거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좀 애매한 시점에 오면. 방송을 들으면서요. 네. 전국에 계신 분들이 좀 이 방송을,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송을 좀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서울경제TV를 대신해서 이렇게 시청자분이 또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같고, 아무튼, 진정한 또, 그런 피드백인 것 같아서 제가 참 이럴 때 사실은 제일 뿌듯합니다. 오늘 전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진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저 그때 그 사람이거든요. 하고 전화 다시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양은 시사, 저 역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래 이러고 이제 딱 뿌듯하게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시간도 지금 10시 22분이네요. 예. 오늘 제가 기분이 참 좋긴 하지만 지수를 보니까, 다시 1684포인트입니다. 앞서서 이재광 사무께서도 계속해서 뭐 언급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하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종목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지금 막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어쨌든 멜파스부터 해서 좀 전에 포스코까지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혹시 내 종목에 대한 상담이 대신해서 이루어졌나요? 예, 그랬으면 조금 저희가 도움을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장 이렇게 특히나 하락할 때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심리적으로만 크게 움직이시면 오히려 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한 시사께서 투자해오서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84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483포인트입니다. 자, 내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6월 30일 정말 마무리가 그렇게 뭐 깔끔하지는 못한데 오늘 하락이 어떤 의미로 나중에 해석이 될까요?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